자정이 지난 시각 덴마크의 엘시노어 궁성 앞 막루에서 번화드는 마셀러스 호레이쇼와 2달 전에 죽은 선왕의 혼령이 이틀 계속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나드의 보고를 들은 호레이쇼는 확인을 위해 막루에 나타났는데 성벽 모퉁이에 정말 혼령이 나타났고 말을 걸었지만 다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왕은 2달 전에 잔디밭에서 잠을 자다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났는데 선왕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의 아들인 햄릿이었습니다. 선왕의 후임으로 숙부가 왕좌에 앉았고 선왕이 죽은 지 2달도 못 되어 어머니가 숙부와 재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오늘도 왕비를 옆에 거느리고 옛날 형이 앉았던 옥좌에 앉아 신하들에게 집정 소감을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침통한 햄릿에게 위안의 말을 건넸고 왕도 햄릿의 마음을 달래려 했었지만 햄릿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애아심과 분노가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몸뚱어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달. 거친 바람이 어머니의 뺨을 스쳐가는 것도 못마땅히 여기시던 끔찍한 사랑이었건만 그런 사랑을 주던 왕의 시체가 썩기도 전에 이 지경이 되고 말다니. 이때 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드가 햄릿을 찾아와 간밤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은 햄릿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디어스 왕의 신복인 폴로니어스에게는 레아티즈와 오피리아 남매가 있었는데 레아티즈는 장부답고 오피리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오피리아의 청초한 미모는 일찍부터 햄릿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꽃을 심었고 레아티즈는 프랑스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루에서 햄릿과 호레이쇼 마셀러스는 혼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혼령이 나타나자 햄릿은 무서움도 있고 혼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따라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전하에게 따로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눈치입니다. 호레이쇼의 말에 햄릿은 혼령이 손짓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혼령은 성벽 아래까지 갔습니다. 나는 너의 애비의 혼령이다. 만일 내가 죽은 애비를 공경한다면 인륜을 짓밟은 암살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잊지 말아라. 암살? 그렇다. 내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애비의 목숨을 빼앗아간 독사는 지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잔이라. 며칠이 지난 후 햄릿 왕자의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풍문이 성 안에 퍼졌는데 오피리아의 아버지는 그것은 사랑병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보고를 들은 왕과 왕비는 안도했는데 햄릿의 병이 선왕의 죽음 및 자기들의 결혼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로니어스는 햄릿의 사랑병 증거를 보여준다며 몰래 숨어서 햄릿과 오피리아가 만나는 것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햄릿의 발광은 사실이 아니고 혼령을 만난 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숙부가 눈치챌 것을 우려해 정신병자의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햄릿을 위로하기 위해 연극을 계획한다는 말을 듣고 햄릿은 상영 작품을 자신이 윤색한 곤자고의 사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햄릿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배우 외에 작품 내용을 눈치챈 사람도 없었는데 복수의 일념에 몸부림치는 햄릿은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햄릿의 광증 원인을 캐내려고 했지만 밝힐 수가 없자 햄릿이 자주 드나드는 방에서 오피리아와 만나게 하고 엿보기로 했습니다. 왕과 폴로니어스는 오피리아에게 당부하고 휘장 뒤에 숨었는데 오피리아는 진심을 속이면서 왕자를 대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햄릿 왕자는 역시 헝클어진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범민을 이기지 못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 참는 것이 장한 정신인가? 아니면 조수처럼 밀려드는 환난을 막아 그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정신인가? 햄릿은 기도를 올리는 오피리아를 보자 미친 사람처럼 다가가서 오피리아에게 그대는 정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고 수녀원으로 가라는 둥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라지자 오피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오피리아는 울었는데 엿듣던 클로디어스 왕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진실을 느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잉글랜드에 사절로 파견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햄릿을 추방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연극의 막이 오르는데 무언극으로 시작한 후
극중 왕과 왕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왕이 왕과 왕비에게 자신에 대한 변심을 우려하자 왕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바엔 차라리 지옥에 가지요. 전 남편을 죽인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할 수 있으리요? 두 번째 남편이 침실에서 저에게 입을 맞출 때는 저는 전 남편을 두 번씩이나 죽인 셈이 됩니다. 이 대사는 햄릿이 삽입한 것인데 왕비의 얼굴이 동요하는 것을 보았고 극은 절정에 달해 조카가 왕의 쥐에 독약을 부어 넣었습니다. 저 놈은 왕위를 빼앗으려고 정원에서 왕을 독살하는 거야. 저자는 머지않아 곤자고의 왕비를 농락할 것이다. 햄릿의 말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폴로니어스는 연극을 중지하라고 고함을 쳤는데 왕과 왕비가 궁성 안으로 들어가자 햄릿은 홀령의 말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자기 방에 돌아온 클로니어스 왕은 분노와 공포를 억제하지 못하여 햄릿을 잉글랜드로 추방하라고 신하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어머니의 부름을 받은 햄릿은 어머니의 거실에 가게 되는데 왕비는 엄격한 어조로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햄릿 그대는 아버님께 매우 불손했다.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께 매우 불손하셨어. 공포와 분노에 떨며 왕비가 일어나려 하자 햄릿은 왕비의 손을 끌어 겨자리에 앉혔는데 왕비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자 휘장이 흔들리며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또 뭐냐? 쥐새끼네. 죽어라 죽어. 햄릿은 칼로 휘장 안을 찔렀는데 휘장 뒤에 숨은 사람이 왕인 줄 알았지만 바닥에 쓰러진 것은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였습니다. 햄릿, 이 무슨 잔인한 짓이냐? 잔인한 짓. 그렇죠, 어머니.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아우와 사는 것은 참혹하고 잔인한 짓이 아니겠지요. 햄릿은 어머니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로 화살을 쏘았고 왕비는 자책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선왕의 홀령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결심의 칼날이 무뎌질까 두려워 재촉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내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구나. 내 어머니를 도와주어라.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을 빨리 잉글랜드로 추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이튿날 아침 출발시켰고 폴로니어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희생자가 나타났는데 오피리아가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죽음에 미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즈는 급보를 받고 프랑스에서 돌아와 왕에게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묻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친구와 원수를 분간하지 못하면서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때 오피리아가 노래를 부르며 나타나자 레어티즈의 심장은 찢어질 듯 했는데 오피리아는 오빠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피리아는 노래를 부르며 다시 밖으로 나갔고 이것을 보고 더 분노하는 레어티즈에게 왕은 복수를 위해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로 떠난 햄릿은 클로디어스 왕이 잉글랜드 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몰래 뜯어보았는데 편지는 햄릿이 잉글랜드에 도착하면 죽여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햄릿은 편지의 내용을 자기를 데려온 두 사람의 부하를 처형하라는 내용으로 고쳐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햄릿이 무사히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자 클로디어스 왕은 책임을 햄릿에게 돌리려는 계략을 꾸미는데 햄릿이 돌아오면 레이타즈와 결투를 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레어티즈의 칼끝에는 독약을 칠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게 했는데 레어티즈의 힘을 빌려 햄릿을 없애고 국민들의 의심을 잠재우려는 강기였습니다. 클로니어스 왕과 레어티즈는 결투 중에 햄릿에게 독을 탄 술잔을 준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을 때 왕비가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동생의 최후를 들은 레어티즈는 통곡했고 복받쳐 오르는 눈물의 말끝을 맺지 못하고 쏘살같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덴마크에 돌아온 햄릿은 묘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숲 사이로 장례식 행렬이 보여 나무 그늘에 숨어 엿보았습니다. 행렬에는 왕비 레어티즈가 있었는데 오피리아의 장례식으로 레어티즈는 슬픈 소리로 고글했고 엿보던 햄릿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던 햄릿은 미칠 듯이 오피리아의 무덤 속으로 뛰어갔는데 햄릿을 발견한 레어티즈는 햄릿에게 덤벼들어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지만 주변의 만류로 겨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
그 후 클로디어스 왕의 종이 햄릿을 찾아와 왕이 레아티즈와 햄릿의 결투를 명령했다고 전하고 햄릿은 그 결투에 응하게 됩니다. 검술 시합은 궁성 안마루에서 시작되었는데 문무백관 및 왕과 왕비가 있었고 호레이쇼가 햄릿에게 시합을 만류했지만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합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시합은 햄릿이 이겼고 왕은 독을 탄 포도주를 햄릿에게 권했습니다. 왕이 햄릿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만 햄릿은 술잔을 탁자 위에 놓고 시합을 계속했는데 긴장한 왕비가 햄릿이 놓은 술잔을 무심코 들었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깜짝 놀라 마시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미 술은 왕비의 목구멍으로 흘러내렸고 왕은 당황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합은 세 번째로 접어들었는데 햄릿이 피로를 풀기 위해 잠깐 쉬는 순간 레아티즈는 햄릿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의 비겁한 처사에 격분한 햄릿은 레아티즈와 맞잡고 엎치락뒤 치락하다 두 사람의 칼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왕비는 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듯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햄릿의 칼끝이 레아티즈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햄릿도 상처를 입어 두 사람의 몸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왕비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술에는 독약이 들어있어. 독약이 눈모다. 문을 잠가라. 역적이다. 범인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사방 문을 지켜서자 레아티즈는 가쁜 숨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은 왕이 음모라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햄릿은 불타오르는 분노로 독 묻은 칼로 왕의 가슴을 찔렀고 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 햄릿은 술잔에 남아있는 독주를 왕의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왕자님, 서로의 죄를 용서합시다. 저와 저희 아버지의 죽음도 당신 탓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죽음도 이놈의 탓이 아니기를 바라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레아티즈는 숨을 거두었고 햄릿만 남았는데 그도 30분 후면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햄릿을 따라 죽으려는 호레이쇼에게 햄릿은 이육된 세상에 남아 괴로움을 참고 햄릿의 이야기를 전해달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5막짜리 비극으로 1601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햄릿 왕자는 12세기 덴마크의 역사가 sak소 그라마티쿠스의 덴마크사에 나타납니다. 1589년에는 극작가 토마스 키드에 의해 온 햄릿이라 불리는 작품이 런던에서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극의 이름은 스페인의 비극으로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집필할 당시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햄릿은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함께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데 햄릿의 사색적 성격은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에 더 높이 평가되어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으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중부 잉글랜드의 스트래트포드 온 에이번에서 태어나 1616년 4월 52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빈곤으로 겨우 국민학교 정도의 교육을 마치고 20세 때에 런던으로 나와 극장에서 배우 겸 극작가로 활동했는데 26세경에는 완전한 극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23년간 문필 생활을 했는데 장시 2편, 소네트 154편, TV극 37편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야 진가를 인정받아 그 위대함이 연구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인간의 시인이지만 인간에 대한 그의 관찰력은 넓고 파악력은 강합니다. 음악과 색채의 아름다움, 재미있는 말씨,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의 전개, 성격이 뚜렷한 인간의 동작 등 예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 그의 극입니다. 검은 과부 거미한테서 탈출하기란 예술의 버금가는 대단한 기적. 그녀는 거미줄을 만들어가며 당신을 천천히 끌어당기다가 당신을 품에 안을 테고 기분 내킬 때 당신을 죽일 거야. 찰스 부코스키, 사랑은 지옥에서 온 개.